그러니까요. 내일까지 꼭 그 100만 갔으면 좋겠어요. 오창석 평론가도 참여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참여했었고 이게 최초에 열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이제 실명으로 요거 탄원 서명 동참해달라고 글을 쓰기도 했었고 11월 11일까지니까 무난하게 100만 명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0만 명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특별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한 지점을 살펴보면 제 주변은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제 친구들도 그렇게 물어봐요. 명태균 이 사람이 약간 최순실 같은 거야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임계점에 다 다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금 저희 오마이 TV라든지 다른 진보 진영 유튜브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꾸준히 팔로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훨씬 더 높아져 있고 역대 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생계 최저선에 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까지도 이제 알고 있다. 그리고 저는 시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2월에 촛불이 뜨거웠던 이유는 사람이면 연말에 내 인생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시점이. 1월에는 새롭게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12월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다다를수록 집회 인원이라든지 이 열기는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10년 전, 11년 전쯤 되면 저희는 이제 안녕들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안녕들 아십니까? 고려대학교의 모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어요. 안녕들 아십니까? 라고 썼는데 그때 철도 민영화가 되고 정치는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안녕들 아십니까? 그게 딱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봤는데 내 학점 다 받았고 시험도 다 쳤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자보가 전국에 돌려서 붙기 시작하고 어떤 정치인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대자보를 첫 번째 썼던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뜻을 함께 하자라고 몰렸던 게 12월. 그리고 안녕들 아십니까? 그 대목이 지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훨씬 더 차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이제 깃발 들고 나왔고 또 대표님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에 관련돼서 뭐 김만배와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 라고 하면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죠. 김만배 관련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법원에서 개인적 관계나 친분은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고발 각하했습니다. 그렇죠. 아예 넘기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고발 각하가 나왔다면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도 저는 동등하게 얘기한다면 무죄입니다, 당연히. 100%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그렇게 최대치로 때렸던 것은 충성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승건 박사도 무죄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무죄고 저는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진봉 교수님은 하셨나요, 동참? 온라인으로 하죠. 진짜 하셨냐고? 아니 왜냐면 이 양반이 히트가 뭐냐면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튜버 구독을 안 하는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본인이 출연하는데도 채널 보니까 없어. 아 이걸 100만 다 청원 동참하면 이거 전화번호 돌려봐야 됩니다. 해야 돼. 근데 이 양반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물어본 거야 진짜. 아니 했어야기는 진짜로. 구독을 유일하게 안 한 데가 노봉만이에요. 아니 오마이도 안 했다 나한테 들켰잖아. 뭔 소리야? 오마이 했어. 나 때문에 했잖아 그때 저기 보니까 내가 이거 뺏어서 보니까 안 돼 있어. 그 서승만 TV도 안 해놓고 이게 인간이 내가 출연도 안 하는데. 근데 자기 출연은 강성범 TV도 안 하고. 강성범 TV를 왜 안 하세요? 박시영 TV도 안 하고 안 해. 인간이 할 줄 알. 서승만 말은 반만 믿으세요. 아셨죠? 만약 공식적으로 진짜 확인 안 한 걸로 확인되면 저도 스님이라 부를 겁니다. 아니 안 했을 것 같은데 왠지 이거 했어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최진봉 했으면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왜 무죄? 100으로 공약미 바로 보낼 거예요. 질문 좀 맞아. 왜 무죄는 뭘 왜 무죄야? 죄진이 없으니까 무죄죠. 말도 안 되고 갖다 그냥 끼워 맞춤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죄를 가지고 억지 부리는 거 자기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은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 대표님이 유죄가 나왔다 치잖아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나 여사님이나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동등하게 잣대려면 아니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서 위증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사람은 저희 구약을 외웁니다. 막 이러고부터 해가지고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 장모님이 남한테 일어난 분 피해 준 적이 없는데 왜 구속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오창석 씨는 무죄인 이유들을 쭉 설명 가능하십니까? 네, 방금 일단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설명했었고 또 남은 거는 이제 제가 출연하고 있는 서장 남천동에 제가 포스터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두 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두 번째는 이제 공소장 조작. 요 내용인데 검찰이 그랬다는 거죠. 네, 요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소장의 통화 녹음을 인용을 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진짜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라는 내용이 그 녹취에 다 담겨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걸려 있는 위증 교사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순이 되는 부분을 검찰이 고의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결과를 정해놓고 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유죄로 만들어야겠다는 의도가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법원이 이 공소장 조작 자체를 엄히 꾸짖어야 된다. 저는 이제 법원과 판사를 매도하거나 몰아가서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다기보다는 예. 마지막 남아있는 재판부와 사법부의 자존심을 법원이 지켜줘야 된다. 검찰은 저희가 비판을 세게 하더라도 어쨌든 판결 내린 건 이제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원에게도 이 내용을 충분히 저는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예. 국민들도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공소장 조작이 분명히 있었고 있는 대로 얘기를 했다. 없는 거 지어내서 나 안 했잖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했다라는 것은 이거를 맞아요. 조작이다 또는 이제 위증 교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검찰 입장에서는 구형을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긴 했었지만 예. 이거는 구형과 판결은 다른 거지 다르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서만큼은 정의롭게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건 저를 만난 분들도 지지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선고 나오는 게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가 나오든 일심인데 물 끝이야.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네. 종편이라는 데서 마치 이번에 뭐 지면 400 몇 억을 물어내야 되고 막 이렇게 방송을 막 해요. 네. 그게 그렇게 여론에서 그렇게 몰고 가서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1심 끝나고 또 해도 되는데 유죄 그럼요. 이번에 나오지도 않는 게 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몰라. 저기 법조인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법조인들도 자기들 명예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뭐 자기들이 만약에 오판하고 그러면은 네. 자기들 얼굴에다가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그래도 그들이 아니 판사들이 네. 바보도 아니고 네. 자기 명예를 걸고 하는데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하지 않겠지 양심과.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지금 어때요? 지금 정부가 성공한 정부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 그럼요. 보면은 그들은 기득권자들이고 자기들이 누릴 거 누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더 누리기 위해서라도 딱 보면서 기울어진 판에서 어떻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제 판단인데 그렇죠. 지난번 이화영 부지사 판결 내린 사람 있잖아요. 신진우 부장판사를 얘기하는 그 사람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흔히 말해서 가이드가 정해져 있었던 판결로 간 것이고 네. 판사를 그 사람으로 배정한 것 자체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실을 알리면서 네. 100만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 이 판결이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새누리당인가 박근혜가 직접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탄핵 재판을 하면서 마지막 추가 의견까지 개진을 하면서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선택을 받았지만 정부로부터 네, 네. 국민의 뜻을 거슬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이 잘못된 내용을 적어도 100만 명은 내가 내 이름을 쓰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은 이게 압박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입니다. 그렇죠. 1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내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오픈하면서까지 동참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원서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뭐 어떨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다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참여 안 하신 분들 네. 중에 서승만 목사님은 탄원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탄원서가 100만 명이 들어갔다.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 네, 네. 기본적으로 해서 네. 서승만 나쁜 놈이 어떤 놈이 한 명이 그래요. 네. 그러면 모르잖아. 네. 근데 나 보는 사람마다 욕하면은 어떨까요? 내 기분이. 보는 불안하지. 사람마다 다 그렇지. 네, 욕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네, 거랑 네. 똑같은 거죠. 네. 압박이야, 압박. 그거는 쉽게 해서 말 하나 많아지. 그걸 스님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그건 물어보라 말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달 네? 행사하는데 한 2명 온 거랑 200만 명 온 거랑 같습니까 느낌이? 아니 의미는 의미 집에 진짜. 예. 콘크리트 위에서 주무시거든요. 콘크리트 위에서 왜요? 집에 바닥이 콘크리트야. 거기서 자 아니 침대도 그러니까 없이. 어느 집이라다 콘크리트 집 바닥은. 아니 보통은 침대 위에 자잖아요. 아 저는 침대에서 안 잡니다. 그러니까요. 콘크리트 예. 위에서 주무시잖아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침대에서 자면 더 안 좋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태가 이런 거야. 콘크리트 주무시고 오셔가지고. 아니 땅바닥에다 자면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어설프게 정교에 귀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저희가 이제 탄핵
그 마지막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을 때 시민들이 광화문을 벗어나서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자.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자. 이 얘기가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압박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우리의 뜻으로 너희가 판결하는 것이지 너네의 뜻으로 판결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주인 자체가 국민이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재판부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치 오프라인 집으로 찾아가듯이 오프라인으로 재판부를 찾아가듯이 지금 저희가 온라인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이게 사실 내가 한 명이라도 쓰는 게 뭐 의미가 있어? 100만 명 좀 보이지도 않는데 어차피 그냥 나는 구글 독스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그 숫자가 생각하는 그 상징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죠. 100만 명이 되잖아요. 예. 특례시로 바뀌어요. 인구 구성상 봐도 일반 시가 아니라 네. 특례시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자체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이제 해외에서 하도 많이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구글 독스에 010으로 쓰는 것만 나와 있었어요. 네. 그럼 나는 해외에 살고 있는데 안 되죠. 해외 전화번호를 번호가. 어떻게 하냐 해서 그 밑에 또 추가로 만들었어요. 해외 전화번호도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재외 국민도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재외 국민도 당연히 온라인 서명도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에 계신 우리 교민들께서도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상징적인 숫자 100만 명 꼭 도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